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꼭 알아야 하는 세법 상식 꼭 세상이란 이름으로 연재를 해볼까 하네요. 사실 제가 평소에 불만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과거나 현재나 국가가 존재하면은 구성원들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권에서 어디에서도 세금에 대한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금이나 보험, 금융 상식 정도는 초등학교는 조금 무리겠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필수 교과목에 넣어서 배워야 할 것 같은데 대학을 관련 학과로 진학하지 않으면 해당 교육을 받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는 이런 현실이 많이 아쉽기도 하고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지원을 받아 제작되는 영상이니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고자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초 상식으로서의 세법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른 분들이 진행하시는 것처럼 뭐 절세 팁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법 관련 뉴스를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그럴 때는 제 영상이 가이드가 되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과세표준, 과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용어가 조금 딱딱해 보이고 당장은 도움이 안 되겠지만 일단은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요. 세금 관련돼서 용어를 보실 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과세표준을 줄여가지고 과표라고 하는데 과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세율을 곱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뭐냐? 이건 정말 뭐 천차만별이에요. 소득, 가격, 수량, 중량, 뭐 용적 등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세금 관련돼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네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암튼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세금을 매길 대상을 수치화해서 이것저것 계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금액을 딱 뽑아서 거기에다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하거든요. 다시 기본적으로 세금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 세율을 곱하는 금액,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바로 과세 표준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으니까 계산식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양도세를 꽤 큰 금액을 현금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복잡하죠? 이거 다 보실 거 없고요.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라는 것을 계산해내죠. 세율은 이렇게 과세 표준에 곱하는 겁니다. 언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장식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보시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재산세도 공시가격을 이용해 가지고 과세 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거의 뭐 예외가 없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럼 과표를 왜 이해해야 할까? 세금을 계산할 때 과표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셨다고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내가 번 총급여에서 몇 가지를 소득공제를 해야 과세표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내가 본 총 사업소득에서 뭐 필요경비 빼서 소득금액을 찾고 또 거기에서 소득공제를 빼는 등의 계산을 통해야만 과세표준에 도달하게 되고요. 즉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각각 세금의 종류별로 나름의 고려를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려가 다 끝나야 과세 표준에 도달하게 되고요. 일단 과표에 도달하면은 그 다음에는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세액이 되어버려요. 그 전까지는 뭐 가액, 금액 이런 명칭으로 주로 불리는데요. 과표를 지나서 세율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액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라는 개념입니다. 공제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 금액만큼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겠다는 말인데 이 금액을 과표 전에 빼느냐, 과표 다음에 빼느냐는 건요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뭐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똑같이 300만 원을 공제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소득공제는 세율만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같은 것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여러 가지 내가 받는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서 계산한 총 급여액에 여러 가지 소득 공제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데 이때 300만 원을 소득 공제해주면 과세 표준이 300만 원만큼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나의 세금은 얼마만큼 감소할까요? 과표가 300만 원 감소했는데 내 세금은 얼마만큼 감소할까? 이거는 세율에 따라 다르겠죠. 근로소득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소득 공제만 가지고는 과세 표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안 것만 가지고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계산을 했더니 내 과표가 1억 원 정도라면은 그럼 이제 한계세율이 35%겠죠? 그러면은 300만 원의 소득공제는 105만 원만큼 세액을 감소시킵니다. 그런데 내 과표가 8천만 원이라면요. 나의 한계세율은 24%니까 300만 원의 소득공제는 72만 원만큼 세액을 감소시켜요. 이게 과세표준 전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전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세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많이 그 영향을 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의 세율만큼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세액공제는 과표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세율과 상관없이 그 금액 그대로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300만 원 세액공제라면 그냥 300만 원 그대로 세금이 감소하는 것이에요. 조금 복잡하신가요? 어쨌든 오늘은 과표를 지나면 세액이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같은 건요 과표 전에 일어나는 일이고 세액공제는 과표를 지나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 핵심이죠. 이제 뭐 뉴스에서 세법이 개정되고 그 효과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지가 않기 때문에 이때 각종 변경사항이 과세표준 전인지 후인지 따져가면서 그 뉴스를 보시면요 그 전보다는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또 과표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많아요. 부가세 계산산식을 보면은 과세 표준이 보이지가 않아서 부가세 같은 거는 과세 표준이 없는 건가 싶지만은 부가가치세법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보면요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법 구조 자체가 다음과 같은 항목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라든지 뭐 보도 자료라든지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뭔가가 새로 과세 표준에 포함되게 개정되었다라고 하면은 아 세율을 곱하는 그 대상 금액에 저게 이제 포함이 되는구나. 즉 세율만큼 세액이 증가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첫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알쏭달쏭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관련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다 보면은 더 많은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각종 세금이 친숙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